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15일 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저는 금요일 다우지수 마감은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자, 중요한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34,200포인트를 유지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양봉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쉬었다 갈 거냐 바로 올라갈 거냐 차이인데 이제 34,800포인트 다시 두들기면서 이 구간 넘어가면은 35,000 위쪽에 사상체육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4,800까지는 살짝 걸쳐 놓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후에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바로 14,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4,000 회복 후에 일주일 정도만 횡보하고 바로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상체육자 행진 후에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횡보하면서 휴식 취하고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 심호흡 정도는 하고 추가 상승이 나와도 되는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거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한번 이제 분쟁 생기는 거 아니냐, 뭐 라운드 2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당겨진다라고 해도 그래 어차피 나올 일이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듯이 안도렐리 형식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단 지금 우리나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이제 뭐 새로 이제 개편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경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좀 무난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까지도 무난한 모습. 코스닥은 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1000포인트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고 수급 동향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외국인이 주식 매도하지 않았고 코스닥은 매수 그리고 선물 5천 계약 정도 매수 콜 매수 풋 매도로 해서 전 포지션 다 상승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 약간 경계감이 있었지만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종목 동향 보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살포시 올라왔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2,5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이 밑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내려오고는 크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최근에는 이제 8만원과 82,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2,5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오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좀그 기대감을 모을 만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언론에서 뭐 화이자랑 모더나의 mRNA 백신 10억 회분을 우리나라에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는데 백신 생산 계약은 기업 간의 협업 사항이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화이자, 모더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랑 국내 백신을 생산하는 협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될 경우 시국팔군 생산할 경우에 이번에 이제 KmRNA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 ST팜 같은 경우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얘기로 국내 생산이 계약될 경우 즉시 10억 회분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10억 도스 이상의 이제 RNA 백신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이게 이제 와전이 됐는지 언론에서는 우리가 10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한 게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사실이고 화이자는 위탁 생산 등 현지 제조, 우리나라 제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진실인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래도 38만 원 저항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왔으니 이후에서 추가 상승 안 나오더라도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바로 돌파 못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계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차트 모양 자체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의 경우도 이제 상승은 나왔고 35만 원을 건드려주는 모습은 나왔다. 회복은 안 됐다 쳐도 이번에 건드려주는 모습 나왔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모양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죠.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무근이라서 내일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한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던가 하면 되겠죠. 여기에 ST팜도 동아그룹은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ST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11만 원 돌파 후에 추가 상승이 발생했는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11만 원 부근 쪽으로 살짝 쉬어준다라고 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풍제약이라던가 바이오니아,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작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작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굉장한 상승을 보인 후에 20만 원 넘쳐 돌파 시도까지 나왔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나맥스 쪽으로 해서 이제 기대감을 한번 모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신풍제약도 반등 정도는 시작됐다라는 거. 바이오니아는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3만 원 돌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3만 원 저항 돌파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25,000원까지는 유지해주니 잘 봐야 됩니다. 25,000원만 유지해주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0원만 유지해주면은 25,000원, 3만원 박스권 정도는 유지해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만원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 보이면서 최근 쉬어가고 있었는데 추가 상승,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지난주 말씀드린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이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요 9,000원 구간 돌파하는 게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9,000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양호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또 빼놓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감마 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에서는 이제 델타 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델타 변이에는 이제 효능이 없는 거 아니냐, 효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모으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6만 5천원 유지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저항은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영상을 저희가 따로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자, BDI 지수랑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HMM 같은 경우 양쪽에 다 해당된다. 컨테이너 쪽이나 BDI 쪽 어느 쪽이 좋아져도 HMM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좋았다가 최근에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위에 다음 목표치는 4,000원이고 4,000원 돌파하면 더 좋아질 수는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항 상단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좋은 소식이 신용등급 상향 예의가 있었습니다. 대한해운은 A3-에서 A3로 상향되면서 자체적인 신용등급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해운과 이제 HMM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오면서 물동량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는데, BDI 지수가 개선되면은 펜오션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펜오션이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펜오션이 최근에 쉬엄쉬엄 이제 한 차례 강력한 상승 후에 지금 쉬엄쉬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이라는 게 주식도 상승 후에 휴식,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휴식을 구하는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 만약에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펜오션이 쉬지 않고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좀 무리한 구간입니다.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불꽃놀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 아니면 휴식을 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처럼 이렇게 쉬어야 되는 자리에서 잘 쉬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더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11일 우주 여행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EO인 리처드 브랜슨을 포함해서 승객 4명, 조종사 2명이 이제 합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이제 사실 이쪽도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20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 오리진이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고 있다. 그럼 뭐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만 원 저항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장이 잘 움직여주고 있고, 하나그룹에서 인수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위쪽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양호했고요. 그리고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뭐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눈을 말씀드렸는데, 인텔리안 테크 6만 원 유지해주니 더 좋아지는 모습. 여기에 AP성이라던가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우주항공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싸이월드 서비스도 메타버스 기대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덱스터라던가 이런 이제 VFX 쪽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덱스터, 그리고 이제 위지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상승 구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있지만 14,000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VFX 쪽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고,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좋아지는 모습 다시 보이고 있으면 34,000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 만들 수 있다. 38,000원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4만원대도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관련주로 또 한컴 MDS 같은 경우도 오늘 이쪽 해당 싸이월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싸이월드 기존에는 이제 도토리를 사용했었는데 뭐 싸이월드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뭐 기대감을 모으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새로운 산업 영역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업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그 후에는 이제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VR 쪽은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2016년부터 이제 관련주들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5년 이상 지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로블록스라던가 해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제페토라던가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가상현실이
이제 뭐 젊은 세대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산업화가 되는 게 이제 거의 뭐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단 지금처럼 너무 급등이 나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휴식 구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한 차례 휴식이 나오면 좀 다시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잘 휴식을 취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치권하고 엮이거나 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쉬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중 LSBM 같은 경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지상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 올해는 수중에서도 SLBM 쪽을 이제 성공시켰다라는 소식에 지금 하나시스템이라던가 뭐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이제 방산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실적 관련된 종목들 함께 뭐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망주들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종목별로 하나씩 저희가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뭐 삼성전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작은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 중심으로 사이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 신청해 놓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 지난 주말에도 뭐 삼성 SDI랑 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당분간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타이밍에 뭐 제공을 해드리니까 알람 설정해놓고 꾸준히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